나이가 어느 고개를 넘기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재산도 직함도 아니다. 나는 내 얼굴에 잔주름이 하나둘 않는 것을 보며 깨달았다. 세월은 피부만 아니라 관계에도 결을 남긴다. 젊을 때는 사람을 넓게 모아야 든든한 줄 알았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분명해졌다. 수십 명의 인연보다 마음을 느슨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더 크고 깊다. 나는 평생 일터에서든 살림살이에서든 같은 원칙을 붙들었다. 먼저 부딪혀보고 안 되면 다시 궁리하라. 하지만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내 어깨를 무너뜨리는 사이라면 미련을 두지 말고 내려놓아라. 가까이 둔 한 사람이 삶을 살리기도 하고 조금씩 갉아먹기도 한다.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오래된 친구니까 외로운 것보단 낫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마음의 상처를 내는 사람을 곁에 붙잡아 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참고 또 참는 관계는 언젠가 독이 되어 마음을 흐리게 한다는 것을. 관계는 머릿수로 세는 장부가 아니다. 100명의 명함보다 내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한 사람이 더 귀하다. 그 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인생은 퍽 풍족해진다. 지금 당신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는가? 내 기쁨에 박수 한번 쳐주지 않고 내 슬픔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사람. 그럼에도 친구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곁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은 간단하다. 나이 든다는 건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줄 사람을 다시 고르는 일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남은 세월의 온도를 결정한다. 나이가 쌓이면 사람을 가려야 한다. 모든 인연이 선물이 되는 건 아니다. 어떤 이는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또 어떤 이는 알게 모르게 나를 허물어뜨린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반드시 멀리해야 할 5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들과 거리를 둘 때 비로소 내 삶이 가벼워지고 내 마음이 더 깊어진다. 그 첫 번째 부류는 친근함 뒤에 숨어 있는 무례한 사람이다. 가깝다는 이유로 선을 넘어버리고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깎아내리는 사람들. 언뜻 웃으며 던지는 한마디가 가시처럼 남아 오래도록 나를 괴롭힌다. 우리는 친구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지만 사실 그 순간부터 내 안의 존엄이 조금씩 무너져 내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친구라고 해서 무례함까지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짐이 되고 결국 나를 지치게 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나는 편안히 웃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괜찮은 척을 하고 있는가? 진짜 친구란 내가 참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고 억지 웃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오는 사람이다. 나이 들어 곁에 남겨야 할 사람은 바로 그런 이들이다. 나이 들어 멀리해야 할 두 번째 부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세월이 흐르면 드러나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다. 바로 감정을 아끼고 인색하게 쓰는 사람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일을 만난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고맙다 한마디 들을 수 없는 사람. 잘못을 해도 미안하다 라는 짧은 말을 끝내 내뱉지 않는 사람. 겉으로는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세월이 쌓이면 그 작은 말의 부재가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른다. 나는 삶을 살아오며 분명히 배웠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함께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이 없으면 길을 같이 걸을 수 없다. 그 정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두 마디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다. 다리가 끊어진 강을 건널 수 없듯이 이 두 마디가 사라진 관계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남의 마음을 빌려 쓰는 사람이다. 양심 없이 정을 소비하며 상대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한다. 한 번쯤 떠올려보라. 당신 곁에 늘 베풀어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은 없는가? 사과를 기다려도 끝내 입을 열지 않는 이는 없는가? 기억해야 한다. 감정에 인색한 이들과 함께하는 삶은 내 마음을 헛되이 소모하는 일이다. 짧은 두 마디가 내 삶의 무게를 가볍게도 또 무겁게도 만든다. 진짜 친구는 내 마음을 당연한 거로 여기지 않는다. 작은 친절에도 고맙다를, 잘못했을 땐 미안하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이들만이 세월이 깊어져도 내 곁에 남을 자격이 있다. 나이 들어 멀리해야 할 세 번째 부류, 질투로 가득한 사람. 세월이 흐르며 나는 알게 되었다. 내 기쁨을 마음 깊이 축하해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드물다는 사실을.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내 성공이 불편한 이들이 있다. 칭찬 한마디는 아끼고 오히려 성취를 깎아내리는 말로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큰 상을 받았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친구에게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요즘은 그런 상 다 돌려가면서 주잖아. 그거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였다. 잘못한 일도 아닌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제야 깨닫는다. 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내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연구에 따르면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뇌에서 분노 영역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솟는다고 한다. 겉으로는 웃어도 속에서는 독을 삼키는 셈이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내 마음마저 병들게 된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다짐했다.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주의하라. 네가 올라갈 때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짜 친구다. 나는 질투로 가득한 사람은 멀리하고 작은 성공에도 기뻐해주는 이를 곁에 두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지혜였다. 질투는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오래 쌓이면 반드시 독이 된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은 진심으로 웃었는가? 아니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가? 진짜 친구란 나의 실패에만 눈물 흘려주는 이가 아니다. 내 작은 성취에도 내 큰 기쁨에도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다. 나이 들어 멀리해야 할 네 번째 부류,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 살아보니 분명히 알겠다. 사람의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운이 되어 옆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 희망을 말하는 이와 함께 있으면 내 안의 불씨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나 늘 부정적인 말만 내뱉는 사람과 있으면 내 가슴 속 불까지 꺼져버린다. 나는 늘 이렇게 다짐했다. 어려움은 언제나 있는 법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핑계로 멈추는 사람 곁에 머문다면 결국 나도 멈추게 된다. 그래서 나는 해봤어? 라는 말을 자주 꺼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도전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긍정의 언어였다. 반대로 안 된다. 소용없다. 그만두자만 반복하는 이는 내 인생의 엔진 속에 모래를 뿌리는 존재와 같다. 곰곰이 생각해보라. 당신 곁에 사람은 늘 문제만 늘어놓는가? 아니면 해결책을 함께 찾으려 하는가? 그는 당신의 두려움에 기름을 붓는가? 아니면 당신의 용기에 불을 붙이는가? 나는 깨달았다. 결국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을.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내 삶도 부정적인 궤도로 흐를 수밖에 없다. 나는 수많은 난관 앞에서도 언제나 희망을 말하는 이들을 곁에 두었다. 마른 씨앗이고 그 씨앗이 모여 내 인생의 숲을 키운다. 나이가 들수록 잊지 말아야 할 지혜가 있다. 부정적인 말로 나를 갉아먹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남은 인생을 어두운 그늘 속에 두지 않고 빛으로 채울 수 있다. 나이 들어 반드시 멀리해야 할 다섯 번째, 부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분명히 깨닫는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부류는 바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다. 살다 보면 늘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이들이 있다. 잘못은 언제나 남 탓, 실패는 언제나 환경 탓,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면서도 뻔뻔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이들과 오래 지내다 보면 내 삶까지 그 무책임의 그림자에 물들고 만다. 약속이 가벼워지고 내 말조차 무게를 잃어버리게 된다. 나는 평생 강조해왔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성공을 가질 자격도 없다. 어린 시절 나는 가난을 핑계 삼지 않았다. 쇠스랑을 메고 논밭을 누비며 이 고생도 언젠가 내 자산이 된다는 믿음으로 버텼다. 그 믿음의 뿌리에는 언제나 내가 감당하겠다는 책임이 있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위기가 닥치면 누구보다 먼저 책임을 짊어졌다. 내가 한 선택이니 내가 감당하겠다. 그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신뢰를 쌓았다. 결국 그 신뢰 위에 현대라는 거대한 집을 세울 수 있었다. 반대로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어떤가? 늘 나를 곤란에 빠뜨리고 내 삶의 기둥을 흔든다. 그 곁에서는 절대 단단해질 수 없다. 지금 한번 떠올려보라. 혹시 늘 빌리기만 하고 약속은 번번이 어기면서도 친구니까 라는 이유로 여전히 곁에 두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을 책임 없는 이와 나눌 수는 없다.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어려운 길도 같이 걸어갈 사람만 곁에 두어야 한다.
그것이 결국 내 삶을 지키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길이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곁에 남겨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나는 평생 이렇게 믿었다. 사람을 잘 곁에 두면 벼랑 끝도 다리 놓아 건너지만 잘못 두면 평평한 길도 끝내 넘어지게 된다. 첫째,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한 인간으로 대우해주는 사람, 농담 뒤에 숨은 비수가 없고 친밀함을 핑계로 무례하지 않는 사람, 그 곁에서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된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편안하다. 둘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다. 고마워, 미안해. 이 짧은 두 마디가 나이 들어서야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닫는다. 돈이 없어도 괜찮다. 그러나 정이 없으면 함께 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정은 바로 말에서 시작된다.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셋째, 내 기쁨에 함께 박수쳐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작은 성취에도 눈빛이 반짝이며 내 성공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내 행복은 더 커지고 더 오래 간다. 네가 잘 될 때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 그가 평생의 친구다. 넷째, 긍정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해보자, 길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그의 말은 내 안의 두려움을 녹이고 새로운 용기를 심어준다. 그 곁에 있으면 내 인생도 도전의 색으로 물든다. 다섯째, 책임을 함께 짊어질 줄 아는 사람이다. 나만의 짐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걸어가는 사람. 그런 이와라면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다. 책임은 무겁지만 그 무게가 사람을 단단하게 세운다. 생각해보라.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가? 무례한가? 감사할 줄 모르는가? 질투하는가? 늘 부정적인가? 무책임한가? 아니면 존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긍정하고 책임지는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국 내 옆에 둘 사람을 다시 고르는 과정이다. 나는 젊은 날부터 분명한 원칙을 세웠다.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곁에 둘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막노동판에서 하루 품삯이 아쉬울 때조차 나는 땀 흘릴 줄 모르는 이 남의 목만 탐내는 이와는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것이 내 평생 지침이 되었다. 현대를 세워 올릴 때도 다르지 않았다. 수많은 프로젝트 앞에서 안 된다, 힘들다를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이렇게 물었다. 해봤어?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두려움보다 도전을 택하는 이들이었다. 나는 믿었다. 내 옆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단 한 사람이 100명의 비관론자보다 낫다는 것을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수십 년 알고 지낸 지인들 중 일부를 떠나보냈다. 그들은 늘 불평만 늘어놓고 막상 책임을 져야 할 순간에는 발을 뺐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경험은 부족해도 믿을 수 있는 젊은이들을 가까이 두었다. 그들은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언제나 긍정적인 말로 서로를 북돋아 주었다. 바로 그 선택이 현대를 살려낸 힘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오래 알았다고 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더욱 선명해진다. 결국 남는 것은 화려한 이름도 오랜 세월의 무게도 아니다. 내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단 몇 사람, 그것이 전부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을 지치게 하는가? 아니면 일으켜 세운 내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험이 하나 있다. 바로 배신이다. 수많은 사업을 이어가며 나는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도 깊은 상처를 받았다. 오랜 세월 함께한 인연이라 믿었건만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등을 돌렸다. 처음에는 분노와 슬픔이 몰려왔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다. 사람은 결국 위기 속에서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말만 믿지 않았다. 말이 아니라 행동, 오랜 시간 속에서 보여준 책임과 신의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거액의 계약을 두고 나는 오랜 친구에게 의지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저버리고 뒤에서 이익을 챙겼다. 나는 큰 손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었다. 사람을 곁에 두되 맹목적인 의리로만 붙잡아서는 안 된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은 오래될수록 더 큰 짐이 될 뿐이다. 나는 그 이후로 냉정하게 관계를 정리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배신당했다고 인생을 원망하지 마라. 그 경험 덕분에 더 단단한 사람을 알아볼 눈이 생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인연은 나를 세우지만 어떤 인연은 나를 무너뜨린다. 혹시 지금도 곁에 두고 있는 사람 중에 늘 약속을 깨고 책임을 피하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당신을 버리는 이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 그 무게를 지고 가기에는 우리의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 내가 평생 곁에 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었을까?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진짜 동반자는 폭풍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다. 첫째, 책임을 나누는 사람이었다. 사업의 성패가 갈리는 위기에서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대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라며 나서는 사람. 나는 그런 일을 끝까지 신뢰했다. 둘째,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이었다. 나는 큰 소리만 치고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수없이 보았다. 그러나 조용히 묵묵히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말이 없어도 빛났다. 셋째, 성공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언제나 경계했다. 내가 올라갈 때 겉으로만 웃으면서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는 이가 곁에 있지 않은지, 그래서 진심으로 박수쳐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었다. 그들이야말로 나의 마음을 지켜준 사람들이었다. 넷째, 실패 속에서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다. 모두가 등을 돌릴 때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단 한 사람. 그 한마디가 나를 수없이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이런 이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가족보다 더 깊은 인연이 되었다. 나는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오래 알았다고 믿는 게 아니다. 폭풍을 함께 버텨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다. 생각해보라. 지금 당신 곁에는 누가 있는가? 겉으로만 화려한 이름의 인연인가? 아니면 폭풍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을 단 한 사람인가? 나이가 들수록 결국 삶은 관계로 요약된다. 그러나 그 관계의 무게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홀로 서는 힘이다. 나는 언제나 사람의 가치를 강조했지만 동시에 혼자 설 줄 아는 지혜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까운 인연이라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때 혼자 버틸 힘이 없다면 인생은 너무 쉽게 무너진다. 젊은 시절 나는 쌀 한 톨, 살 돈이 없어 허기를 참으며도 남을 원망하지 않았다. 내가 감당한다는 마음으로 살아냈다. 그 고독이 결국 내 근육이 되었고 현대를 세울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다짐했다. 사람을 의지하되 매달리지는 마라. 언제든 혼자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무례한 친구, 질투하는 사람, 책임을 피하는 사람을 곁에 두면서도 그래도 혼자보다는 낫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인생을 갉아먹히고 있는지도 모른다. 홀로 선다는 건 단절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다.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인연을 가려낼 수 있다. 어느 철학자가 말했다. 혼자가 될 용기를 가져라. 그 용기 위에서만 진짜 만남이 세워진다. 나 역시 그랬다. 수많은 인연을 걸러내고 때로는 과감히 잘라내며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나는 사람을 제대로 볼 눈을 얻었고 결국 진짜 인연들과 함께 거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내 철학의 끝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있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사람은 흔히 관계에 매달린다. 외로움이 두려워 무례한 사람, 질투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까지 곁에 두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결과는 내가 허락했기에 벌어지는 일이다. 나는 젊은 시절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남을 탓하지 않았다.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내 발걸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다잡았다. 사람을 가려두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다시 일어설 힘을 키우려 애썼다. 사업을 키워가며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내가 무너지면 사람도 떠난다. 그러니 먼저 내가 버텨야 한다. 나이가 들고서야 이 말의 무게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역시 결국은 내 선택이고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이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기 안에서 평화를 찾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다. 맞는 말이다. 관계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의 기초는 나 자신이다. 내가 단단해야
무례한 사람을 멀리할 힘이 생기고 고마운 인연을 알아볼 눈이 열린다. 내 삶은 결국 곁에 둘 사람을 고르는 지혜였고 동시에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신호다. 나는 노년에 이렇게 말했다. 돈도 명예도 결국 사라진다. 남는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 비친 내 삶의 얼굴이다. 젊을 땐 친구가 많을수록 든든해 보인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 마음을 갉아먹는 100명보다 내 손을 꼭 잡아주는 단 한 사람이 훨씬 더 값진 인연이다. 생각해보라. 당신 인생의 끝자락에서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누구인가? 늘 무례한 농담으로 상처를 주던 사람인가? 고맙다, 미안하다 한마디 못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 기쁨에 박수치고 내 실패에 눈물 흘려주는 단 한 사람인가? 내 삶이 증명한다. 인생의 후반전은 결국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세월이 흐를수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줄어들고 멀리해야 할 사람은 더욱 뚜렷해진다.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짧게 만드는 것이다. 사실은 충분히 길다. 남은 시간을 누구와 보내느냐가 내 삶의 길이와 깊이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인연만 곁에 두어야 한다. 그 순간 남은 인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깊이와 빛을 얻게 된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람과 함께 늙어가고 있는가? 그 사람은 당신의 삶을 단단히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모르게 당신의 기운을 갉아먹고 있는가?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재산보다 더 무겁다. 좋은 사람 하나면 평생 부자가 되고 나쁜 사람 하나면 평생 거지가 된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벌고 성공을 줬지만 결국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건 곁에 둔 사람들이다. 그들이 내게 희망을 주는가? 아니면 침묵 속에서 서서히 나를 무너뜨리는가?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단순해야 한다. 무례한 사람은 멀리하고 감사의 말을 아끼는 사람은 내려놓아야 한다. 내 기쁨을 시기하는 사람은 과감히 끊어야 한다. 대신 존중하고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고 책임을 나눌 줄 아는 사람만 곁에 두어야 한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뒤를 돌아봐야 이해할 수 있고 앞을 바라봐야 살아갈 수 있다. 지금까지의 관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단단히 걸어가기 위해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다. 외로움이 두렵다고 독이 되는 사람을 곁에 두지 마라. 홀로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진짜 인연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들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당신의 마지막 얼굴을 빚어낸다. 인생의 마지막 무대에 남는 것은 화려한 업적도 재산도 아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박수를 보내주는 사람,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는 단 한 사람, 그것이 전부다. 나는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곰곰이 돌아보면 사실은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세워준 것이다. 사람은 결국 거울이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선명해지고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나 또한 흐려진다. 이제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더 늦기 전에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서는 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다. 좋은 인연은 인생을 빛나게 하고 나쁜 인연은 인생을 갉아먹는다. 이 단순한 진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며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진짜 인연을 곁에 둘 자격이 있다. 당신의 삶은 이제부터 숫자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깊이로 빛나기를 바란다. 인생의 황혼에서 결국 남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나 자신, 그리고 끝까지 곁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잘 고르는 것이 곧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무례한 사람을 끊어내고 질투하는 사람을 멀리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책임을 나눌 줄 아는 사람과 함께하라. 그러면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삶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니다. 진짜 인연이 아닌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외로움이다. 당신의 남은 길 위에 헛된 관계는 지워내고 빛나는 인연만 남기라. 그것이 나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는 삶이다.